내에서 일찍부터 3D 프린터 기술을 도입한 곳은 보청기 업계다. 3D 스캐너와 3D 프린터를 활용해 사람의 손으로 구현하기 힘든 정밀한 작업도 구현할 수 있어 귀에 꼭 맞는 맞춤형 보청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 귀 모양대로 본을 뜬 후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청기인데요. 일반 수작업에 비해서 3D 프린터는 사용자의 귀 모양을 그대로 구현해서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불량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용자의 그 착용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3D로) 보청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보청기 제작에 앞서 사용자의 귀 모양을 그대로 본뜨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까지는 수작업과 똑같이 진행된다. 하지만 수작업으로 보청기를 제작했을 때에는 귓본을 뜨는 과정부터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점에서 고객의 귓본이 오는데 그 귓본이 1개에서 2개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2개를 가지고 보청기를 수공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커팅하거나 가공을 할 때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시 또 귓본이 없으니까 또 귓본을 또 고객 지점에 가서 떠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패한 상태로 보청기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용자의 귓본이 완성됐다. 이제 이 귓본을 가지고 3D 스캐너를 이용해 3D 프린터로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것이다. 이 장치가 바로 사용자의 귓본을 3D 모델로 구현해줄 3D 스캐너다. 이 3D 스캐너는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스캔한 값을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3D 디자인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준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안에 스캐닝 기능까지 갖춘 3D 프린터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 귓본의 모양을 스캔한 데이터가 3D 모델링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조금 더 세밀한 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계산으로 수치화하는 작업을 통해 사용자의 귓속을 고려하여 개인별 외이도 모양에 맞춘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불편한 착용감이나 폐쇄감, 귓속 습기로 인한 염증 유발 등 일반 보청기에서 늘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보청기를 만들면서 외관을 만들면서 그 고객의 귀를 보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보청기에 이제 피부에 닿는 부분이 뭐 수치화시킬 수 있습니다. 0.1mm가 고객의 귀에 닿는다. 0.2mm가 고객의 귀에 닿는다. 0.2mm가 고객의 귀에 닿지 않는다. 이런 거를 수치화시켜서 보청기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디 부위가 닿으면 안 아픈지 어디 부위가 닿으면 아픈지를 판단을 해서 보청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 외관의 모양을 디자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델링을 마친 사용자의 데이터는 영구 보관돼 추가 제작 시 귓본을 다시 채취할 필요가 없어 작업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제 모델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프린터에서 보청기 외관을 출력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는 보청기 외관을 한 번에 50개까지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 3D 프린터로 보청기 외관 50개를 출력해내는 시간은 고작 2시간. 수작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절약되었다. 이렇게 출력된 보청기 외관에 앰프와 마이크, 리시버 등의 기계적 장치를 결합한 뒤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11가지 분목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하나의 똑똑한 맞춤형 보청기가 완성된다. 보청기가 3D 프린터를 통해 점점 진화해 가는 것이다. 어디가 제일 문제예요? 3D 프린터는 다양한 의료 계통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뭐 정도에 심하여서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부작용 없는 양악 수술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양악 수술 전문의가 들고 있는 이 턱뼈 모형은 실제 환자의 턱뼈를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스캔한 뒤 3D 프린터로 출력해낸 것이다. 이로써 환자에게 수술 계획에 대한 이해를 자세히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3D 프린터는 어떻게 부작용 없는 양악 수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까? 우리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 사진 찍으실 건데요. 입술에 힘 빼시고 어금니는 꽉 물어보세요. 입술에 힘 빼시고요. 시선은 정면 보고 사진 촬영하실 거예요. 기계 돌아가는 동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우선 환자의 턱뼈 상태를 스캔하기 위한 3D 컴퓨터 단층 촬영이 진행된다. 그리고 스캔한 자료를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공간에 사람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그대로 딱 얹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얼굴이 좌표가 생기죠. 그 원점 한 점에 딱 고정을 시켜서 사람 얼굴을 딱 놓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뺑뺑뺑뺑 돌려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뼈를 움직이게 되면은 좌표 값이 나옵니다. 각각의 좌표 값이. 그것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모델링한 환자의 턱뼈 모형을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해낸다. 이때 만들어진 모형은 환자의 실제 턱뼈와 오차 범위가 0.5mm 이내로 근사치의 정확도를 지니고 있다. 그런 뒤 컴퓨터상에서 먼저 모의 수술을 진행한다. 수술진이 실제로 하게 되는 수술을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 수술 후의 모습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한 뒤 그 모습을 다시 3D 프린터로 출력해낸다. 즉 수술 전 현 상태의 턱뼈와 모의 수술 후 턱뼈, 이렇게 두 개의 턱뼈 모형을 3D 프린터로 출력해내는 것이다. 수술진은 이렇게 두 개의 턱뼈 모형을 비교해가며 어떻게 수술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로써 수술진은 환자의 모형을 통해 절제 범위와 부위, 두께를 확인하고 수술 시 뼈의 이동 방향과 각도 등을 실제 눈과 손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 부작용 없이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술에 앞서 수술진은 출력된 턱뼈 모형을 가지고 실제 수술에서 사용하게 될 가이드를 제작한다. 턱뼈 모형 앞에 보이는 투명한 장치가 바로 수술 가이드다. 모의 수술과 가이드 제작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실전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진은 사전에 환자의 턱뼈 모양과 두께, 길이뿐 아니라 신경선이 지나가는 위치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수술 시 신경 손상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신경선의 주행 경로를 파악하면 신경 주행의 위치에 따라 그에 맞는 수술 방법까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뮬레이션된 수술 후 환자의 턱뼈 모형에 맞춰 미리 준비한 수술 가이드와
뼈 고정판, 고정나사 덕분에 수술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 후 상태 모델을 뽑은 거에다가 대고 미리 구부려 놓은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온 거. 3D 프린팅 된 모델을 이용해서 미리 플레이트를, 골판을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안 그러면 수술하면서 뼈 모양에 맞게 이거를 외과 의사들이 구부려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 후 시뮬레이션 된 모델이 3D 프린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미리 구부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구부리는 시간만큼도 시간이 줄어들죠. 수술 시간도. 드디어 4시간 만에 걸친 수술이 끝났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양악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한 결과 기존의 3D 컴퓨터 단층 촬영만을 통해 가상 수술을 진행했을 때보다 모의 수술과 실제 수술 후의 결과가 더욱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이번 수술은 저희들이 RP 모델, 3D 프린터를 이용한 RP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걸 수술 도중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터가 의학 분야에 가져올 변화는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수술에 필요한 모형뿐 아니라 실제 환자의 신체 일부분까지도 3D 프린터로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그 영역은 뼈나 관절을 넘어 인간 세포의 복제까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아마 이 3D 프린터 기술이 외과 분야의 수술에 있어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어디고 위험한 부분이 어디에 있고 어디는 어떻게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돼주거든요. 그러니까 매핑이 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어디에 모델을 갖다 놓고 어디에 어떻게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과적 분야에서도 좋지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건술, 어떤 캐리어로서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생체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